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승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는 네. 지표도 좋고 실적도 좋았는데요. 네, 그러네요. 1950선까지 올라선 우리 증시 오늘 네. 또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승훈 전문가 코스피 1960포인트 돌파 확인, 코스닥 재상승 가능성. 박수용 전문가 5일선 안착 및 외국인 수급 확인. 최수창 전문가 GDP 경기 회복 기대감에 주목하자. 이렇게 체크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승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네. 전문가님, 네, 1차 목표치를 1960선으로 두고 계시는군요. 예, 돌파를 확인하자. 돌파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960 돌파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1960에 분명히 단기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흔들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자, 2월 말 3월 초에 2030포인트 부근에 저항을 받고 약 2달 가까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 하락하기 전에 쇠경이 만들어지고 그 하단을 깨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상승할 때도 1888에서, 네, 죄송합니다. 1888에서 지지를 형성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쐐기형을 만들고 상향 돌파하면서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반등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채널을 보여드리면서 채널 상단에 저항이 있고 지금 1880포인트 때는 채널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또 쐐기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자리 쐐기형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95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1960에는 중장기 이평선과 직전 고점이 195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올라서지 않을까 코스피는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코스닥까지 말씀을 재상승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 어느 정도까지 목표치를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제 좀 단기적으로는 살짝 밀려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플러스로 출발을 한다면 미국 시장 상승의 영향으로 플러스 상승 출발한다면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고 장중에 조정을 받고 그 조정받은 이후에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 상승 3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이 이제 차트상으로 시세 분석상으로 주봉이 완성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양봉이 완성이 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 흐름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격 줄이기 조정 중인데 장중에 오늘 장중에 눌림을 주고 그 눌림 이후에 오후장 혹은 다음 주부터 재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주도주는 역시 뭐 계속 IT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보시는 거죠. 계속 주도를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갤럭시 S4 출시가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 보겠습니다. 하승훈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다운을 예상했습니다. 실적과 수급, 정책 수혜주의 눌림 몫시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박수용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IT 대형주, 코스닥은 기관이 수급에 살아있는 제약과 바이오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시각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낙폭과대 우량주는 매수,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주의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엇갈린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하승훈 전문가님, 코스피 업, 코스닥 다운이네요. 그러니까 코스닥 다운은 오늘 미국 시장 상승 영향으로 플러스 출발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플러스 출발해서 장중에 분명히 눌림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이 눌림은 재상승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래서 완만하게 눌리고 나서 오후장 내지는
월요일 날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이틀째 이어질 것이다. 오늘은 네. 음봉을 예상을 하고 계신 거군요. 일단 장중에는 음봉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양봉을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네, 코스피도 만약에 플러스 출발하면 어제 오후장에 살짝 올라와서 마감을 했거든요. 플러스 출발하면 살짝 장중에 눌릴 수가 있지만 코스피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 측면에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뭐 실적 수급, 정책 수혜주의 눌림목 씨의 공략을 말씀해 네. 주셨어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결국 올해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시장이 상승한다라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주의 대시대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계속 받았잖아요.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한다면 중소형주가 시장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과거 100년의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대형주 시세 분출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다가 중소형주 시세 분출이 나오고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대형주 시세 분출이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거든요. 바로 요번에 중소형주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IT 부품과 바이오 헬스케어 쪽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정책이 지원되는 쪽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정책 수혜까지 겹치는 그런 업종, 섹터, 종목들이 올해 큰 시세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에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중소형주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네.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이 또 조정을 그렇죠. 받았고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들이 낙폭 과대주들이 또 움직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장에서도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말씀대로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네. 늘림 혹시 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의 낙폭 과대주들을 단기적으로나마 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낙폭 과대주 공략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살짝 한 템포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그제 공략하셔가지고 어제, 오늘, 내일까지 뭐 길게 보면 월요일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분명히 말 그대로 낙폭 과대주의 반등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템포 늦은 감이 있어요. 물론 오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매수 급소에서는 한 템포 늦은 거고 코스닥의 중소형주 눌림목은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장중에 쉬게 되면 이틀간 조정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종목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새 남자의 실전 매매 종목 보겠습니다. 하승은 전문가 오늘 코스닥 시장의 종목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슈프리마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일 이화, 바이오니아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SK하이닉스, 대원제약, 하이텍팜을 추천했습니다. 최수장 전문가 이수화학, 대덕전자, SL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또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 그리고 IT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하승은 전문가님, 네, 이 종목들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관련해서 세계 1류 기업입니다.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까지 겹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이화나 유성기업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완성차가 급락을 할 때 완만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완성차가 반등을 할 때 자동차 부품주는 굉장히 세게 올라갔고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락했다가 어제 세게 올라왔잖아요. 급락할 때는 자동차 부품주가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완성차가 반등할 때는 또 자동차 부품주가 또 세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성차는 하락 추세 중에 기술적 반등인 거고 자동차 부품주는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이후 재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완성차는 좀 부담이 있고 부품주는 좀 부담이 없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 완성차가 반등하는 이 구간 부품주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일시적인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장의 추천전 종목 골라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슈프리마입니다. 네. 그래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관련해서 거의 세계 1위,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특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올해 굉장히 해외 수출에 본격화되는 그런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해외 수출 모멘텀에다가
또 한 가지 박근혜 정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 경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뉴스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새 정부에서 창조 경제 육성을 하면서 이 보안 쪽을 취약한 보안 쪽을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 성장 섹터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바로 그쪽에서 대표적인 업체, 바로 슈프리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펀더멘탈 또 정책 수혜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매수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도 좋고 이 성장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여기다가 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도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23,000원대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종가.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26,500원까지 1차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좀 상승이 나왔는데 대량 거래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좋지 않았고 중소형주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도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한 달 이상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양봉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23,750원으로 마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차 목표가는 거기서 3,000원 정도 더 올라간 26,5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얼마로 잡을까요? 네, 손절 라인 직전 저점 부근, 21선 부근 2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승훈 전문가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장의 추천주 슈프리마도 주목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의 주요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